마음을 걷는 시간, 마음 산책.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요즘은 전화하기가 망설여집니다. 싸운 적도 없습니다. 말다툼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? 예전엔 편했던 친구. 그런데 요즘은 뭔가 어색한 친구. 연락하고 싶은데 먼저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운 친구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? 대부분은 모릅니다. 왜 친구가 멀어졌는지, 무슨 말이 문제였는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68세 박 선생님과 67세 김 선생님. 고등학교 동창입니다. 45년 친구입니다. 예전엔 일주일에 2번 통화했습니다. 가족처럼 지냈습니다.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박 선생님이 김 선생님 전화를 안 받습니다. 왜일까요? 김 선생님은 모릅니다. 박 선생님은 말하지 않습니다. 그냥 조용히 멀어집니다. 여러분, 이게 노년 우정입니다. 싸우지 않습니다. 화내지 않습니다. 설명하지 않습니다. 그냥 조용히 전화를 안 받습니다. 만나지 않습니다. 끝입니다. 그리고 원인은 대부분 단 한두 마디입니다. 악의 없이 던진 농담 한마디, 걱정해서 한 충고 한마디, 그게 45년 우정을 끊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30년, 40년 된 친구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,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박 선생님과 김 선생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6개월 전, 그날, 동네 카페, 오후 3시, 박 선생님과 김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. 처음엔 편안했습니다. 날씨 얘기, 건강 얘기, 자식 얘기. 그때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. 야, 너 요즘도 그때 그 사업 실패 생각나냐? 20년 전인데 아직도 아쉽지? 그때 내가 말렸잖아. 안 들으니까 그렇지. 그래서 지금 좀 힘들잖아. 박 선생님은 웃었습니다. 그러게. 내가 바보였지 뭐. 커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.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. 20년 전 일인데 왜 또 꺼내지? 내가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나? 45년 친구가 날 그렇게 보는구나. 그 후로 김 선생님 전화가 왔습니다. 안 받았습니다. 만나자고 했습니다. 바쁘다고 했습니다.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김 선생님은 아기가 없었습니다. 다 아는 사이니까 편하게 한 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착각입니다. 오래 알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. 왜냐고요? 다 알기 때문입니다. 약점도 압니다. 실패도 압니다. 부끄러운 과거도 압니다.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. 야, 너 그때 망했잖아. 이 말 들어도 웃고 넘겼습니다. 앞으로 만회할 시간이 많으니까. 그런데 60, 70이 되면 다릅니다. 같은 말이 존엄을 건드립니다. 왜냐고요? 인생이 거의 끝났습니다. 바꿀 수도 없습니다. 남은 건 자존심뿐입니다. 그걸 친구가 건드리는 겁니다. 노년의 우정은 재미가 아닙니다. 안정감입니다. 이 사람 앞에서는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.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느낌이 깨지는 순간 관계도 깨집니다. 김 선생님은 농담했습니다. 박 선생님은 상처받았습니다. 김 선생님은 모릅니다. 박 선생님은 말하지 않습니다. 조용히 멀어집니다. 나이 들어서 친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평생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말입니다. 30년, 40년 친구는 다 압니다. 외모 콤플렉스,
학력, 가난했던 집안, 이혼, 사업 실패, 자식 문제. 왜 알까요? 30년,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. 어려울 때 옆에 있었으니까. 힘들 때 의지했으니까. 속마음 다 털어놨으니까.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. 여러분, 친하면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. 다 알면 알수록 더 말을 아껴야 합니다. 실제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너 원래 머리가 그 정도잖아. 공부 머리는 아니었지. 그래서 대학도 그렇게 갔지. 우리 중에 너만 지방대 갔잖아. 그때부터 좀 그랬어.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? 45년 동안 날 바보로 본 거구나. 공부 못한 애로 본 거구나. 이렇게 마음에 박힙니다.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그때 망했지. 내가 그때 뭘 했어? 말렸잖아. 안 들으니까 그렇지. 요즘도 그때 일 생각나지? 밤에 잠 못 자지?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냐? 나는 다시 일어섰는데 아직도 날 실패자로 보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.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. 너 젊을 때도 못생겼잖아. 지금도 그 모양이야? 나이 들면서 더 심해진 것 같은데. 요즘은 관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평생 날 못생긴 애로 본 거야? 4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 거야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너네 집 가난했잖아. 옛날 생각나지? 보리밥 먹던 거. 반찬도 제대로 못 먹고. 그래서 내가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. 어렸을 때 못 살아서 그런가 봐. 지금은 달라. 평범하게 산다. 그런데 넌 날 여전히 그때 그 가난한 애로 보는구나. 이렇게 느껴집니다. 자식 이야기도 합니다. 내 아들 공부 못하지?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잖아. 역시 너 닮았네. 머리는 아무래도 유전인가 봐. 내 자식까지 비교하는구나. 내 아들까지 무시하는구나. 이렇게 마음에 새겨집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아니면 농담처럼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? 이 말들 듣고 나면 친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겠습니다. 처음엔 웃습니다. 이 말이 좀 그런데? 기분이 좀 이상한데? 하지만 농담이겠지. 친구니까. 웃고 넘어갑니다.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납니다. 아까 그 말이 자꾸 생각나. 기분이 이상해. 왜 그런 말을 했지? 진짜 날 그렇게 보는 건가?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.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. 그때 깨닫습니다. 아, 이 친구는 날 항상 그렇게 본 거구나. 30년, 40년 동안 날 그렇게 본 거구나. 그 후로 전화를 덜 받습니다. 만남을 피합니다.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다. 왜 말 안 할까요? 45년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? 서운하다고 말합니까? 상처받았다고 말합니까? 그럴 수 없습니다. 창피합니다. 민망합니다. 그냥 조용히 멀어집니다. 여러분, 이 순간 상대 마음속에 이렇게 박힙니다. 이 사람은 나를 제일 잘 아는 친구가 아니다.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를 쥔 사람이다. 언제든 그걸 꺼낼 수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느끼는 순간 우정은 끝입니다.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. 사업 실패는 20년 전 일입니다.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. 밤새 잠 못 잤습니다. 가족들한테 미안했습니다.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. 다시 취직했습니다.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. 지금은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삽니다. 그런데 김 선생님은 만날 때마다 20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. 그때 내가 말렸잖아. 안 들으니까 그렇지. 요즘도 생각나지? 김 선생님은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.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. 하지만 박 선생님 마음속에는 이렇게 박힙니다. 이 친구는 나를 아직도 실패자로 본다.
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다시 일어선 걸 인정하지 않는다. 45년 친구가 날 그렇게 보는구나. 여러분, 오래갈 친구일수록 아는 걸 모르는 척 해주는 품격이 필요합니다. 콤플렉스는 누구나 있습니다. 숨기고 싶은 과거는 누구나 있습니다. 그걸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해줘야 합니다. 농담이라고 다 농담이 아닙니다. 친하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. 나이 들어서 친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. 두 번째, 자식, 배우자, 가정을 평가하는 말입니다. 여러분, 젊을 때는 내가 곧 나였습니다. 내 능력이 나였습니다. 내 직업이 나였습니다. 내 미래가 나였습니다. 그런데 60, 70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제 나는 곧 내 가족입니다. 내 자식입니다. 내 배우자입니다. 내 가정입니다. 60년, 70년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바로 내 가정입니다. 그래서 본인을 건드리는 것보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건드리는 말이 훨씬 더 깊이 박힙니다. 내 아들은 아직도 취업 못했냐? 우리 아들은 벌써 대기업 다니는데. 딸은 결혼은 했냐? 30 넘었는데 아직도? 손주는 공부 잘하냐? 아니면 너 닮았냐?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? 내 평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.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. 내 남편 성격은 진짜 문제다. 그렇게 고집세서 어떻게 살아? 내 와이프는 왜 그렇게 까칠해? 매번 만나면 불편하더라.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? 내가 선택한 사람을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.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너희 집은 항상 그렇더라. 뭔가 좀 답답해. 집안 분위기가 좀 어둡지 않냐? 우리 집이랑은 완전 다르네.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깔보는 느낌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아니면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? 왜 이 말들이 친구 본인을 건드리는 말보다 더 아플까요? 첫째, 평생 공들여 쌓아온 탑이기 때문입니다. 60년, 70년 인생의 결과가 가정입니다. 아이 낳고 키우고 밤새 걱정하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배우자와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 모든 시간이 내 가정입니다. 이걸 누군가 부정하면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. 둘째, 이제 와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내 약점은 고칠 수 있습니다. 운동하면 됩니다. 공부하면 됩니다. 내 실수는 만회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. 노력하면 됩니다. 그런데 자식은요? 이미 다 컸습니다. 배우자는요? 이미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.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습니다.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. 셋째,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돈보다 소중합니다. 명예보다 소중합니다. 내 자존심보다도 소중한 게 가족입니다. 그걸 누군가 건드리면 그 사람과는 끝입니다. 그럼 왜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이 안 될까요? 여러분, 조언과 모욕은 완전히 다릅니다. 내 아들 요즘 힘들겠다. 걱정되는데. 뭐 도와줄 거 없냐? 이런 말은 괜찮습니다.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. 함께 걱정하는 마음입니다. 내 아들은 왜 그 모양이냐? 너 닮아서 그런 거 아니냐?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. 이런 말은 안 됩니다. 판단하고 평가하는 태도입니다. 무시하는 말투입니다. 한 번 모욕으로 들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못 봅니다. 평생 그 말이 기억됩니다. 만날 때마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. 내 가족을 무시한 사람, 내 인생을 깔보는 사람, 이렇게 각인됩니다.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. 박 선생님 아들은 35세입니다. 지금 취업 준비 중입니다.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공부합니다. 박 선생님은 속상합니다. 물론 속상합니다.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.
그냥 묵묵히 응원합니다. 김 선생님은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. 아들은 아직도 집에 있냐? 벌써 몇 년째냐? 우리 아들은 벌써 과장 됐는데. 너도 참 답답하겠다. 속 많이 썩지? 처음엔 박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직 준비 중이야. 곧 될 거야. 웃으면서 말했습니다. 두 번째 만남. 김 선생님이 또 같은 말을 합니다.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. 곧 될 거야.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. 약간 불편했습니다. 세 번째 만남. 김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. 박 선생님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. 그냥 커피만 마셨습니다. 네 번째. 김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. 박 선생님은 안 받았습니다. 왜일까요? 박 선생님 마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내 아들 걱정은 내가 한다. 내가 제일 속상한데 내가 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냐? 내가 왜 내 아들을 평가하냐? 45년 친구가 이럴 수 있나? 이 마음입니다. 여러분, 자식 이야기, 배우자 이야기, 가정 이야기는 공감의 대상이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. 걱정해주는 건 괜찮습니다. 안타까워하는 건 괜찮습니다. 하지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. 내 가정을 존중해주는 사람, 내 가족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, 이런 사람이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. 나이 들어서 친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. 세 번째, 살아온 인생 선택을 심판하는 말입니다. 노년에 가장 아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? 내가 그때 뭘 했어? 결국 내 선택이 문제였지. 그러니까 내 말 듣지 그랬어. 봐라, 내가 맞았지. 이 말입니다. 왜 이게 가장 아플까요?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.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계속 그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이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박 선생님은 45년 동안 김 선생님한테 계속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. 18세 때부터 68세인 지금까지.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. 지방대 가면 후회해. 첫 직장 잡을 때도 말했습니다. 서울로 왔어야지. 사업 시작할 때도 말했습니다. 그거 안 될 거야. 내가 말렸다. 사업 실패했을 때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. 봐라, 내가 맞았지. 다시 취직했을 때도 말했습니다. 처음부터 회사 다녔으면 지금 다를 텐데. 은퇴하고 나서도 말했습니다. 내 인생 후회 많겠다. 그리고 6개월 전 커피숍에서 또 말했습니다. 너 인생 돌아보면 어때? 후회 많지? 45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. 처음엔 박 선생님도 웃고 넘겼습니다. 친구니까,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. 그런데 쌓입니다. 10년 지나고, 20년 지나고, 30년 지나고, 45년이 지났습니다.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참게 됩니다. 이 사람은 평생 날 틀린 사람으로 본 거야. 내 인생을 부정한 거야. 45년 친구가 아니라 45년 판사였구나. 여러분, 김 선생님은 악의가 없었습니다. 그냥 친구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.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. 내가 맞았지?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박 선생님한테는 어땠을까요? 18세부터 68세까지 50년 동안 계속 들은 말입니다. 내 선택은 틀렸어. 내 말 듣지. 이 말만 들었습니다. 결과는 뭡니까? 박 선생님은 이제 김 선생님 전화를 안 받습니다. 왜 이 말이 이렇게 치명적일까요? 첫째,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미 지나간 인생입니다. 다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 계속 틀렸다고 합니다. 계속 후회하라고 합니다. 둘째, 인생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.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학교 선택, 직장 선택, 사업 선택,
가정까지 모든 걸 부정합니다.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합니다. 셋째, 친구가 아니라 판사이기 때문입니다. 친구는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.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심판합니다. 채점합니다. 평가합니다. 여러분, 노년에 필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?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내가 대단하다. 이 말입니다. 필요 없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? 봐라, 내가 맞았지. 이 말입니다. 박 선생님은 지방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좋은 직장 다녔습니다. 사업 실패했습니다. 그런데 다시 일어섰습니다. 평범하게 살았습니다. 그런데 행복합니다. 김 선생님이 인정해줬으면 좋았을 겁니다.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해. 이 말 한마디면 됐을 겁니다. 하지만 김 선생님은 45년 동안 같은 말만 했습니다. 내가 맞았지. 내가 틀렸어. 그래서 45년 우정이 끝났습니다. 그럼 우리는 오래된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?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.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질문보다는 경청입니다. 조언보다는 공감입니다. 평가보다는 존중입니다. 친구가 자식 걱정을 털어놓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뭘 했어? 자식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. 내 말을 듣지 그랬어.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많이 속상하겠다. 그래도 넌 좋은 부모야. 이 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. 대신 공감해줍니다. 부모로서 애쓴 걸 인정해줍니다. 친구가 건강 문제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내가 운동하라고 했잖아. 안 들으니까 그렇지. 이런 말은 상처만 줍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많이 힘들겠다. 옆에서 응원한다.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.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. 함께 걷겠다고 합니다.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. 그때 내 말 듣지 그랬어.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.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많이 힘들었겠다.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해.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버텨온 걸 인정해줍니다. 친구가 배우자 불만을 얘기합니다. 내 남편은 원래 그래. 내 아내는 성격 문제야.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힘들겠다. 그래도 오래 함께 산 거 보면 너도 대단한 거야. 배우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. 대신 오래 함께한 시간을 인정해줍니다. 친구가 과거 실패를 후회합니다. 내가 그때 말렸잖아. 안 들으니까 그렇지. 이 말만큼 잔인한 말이 없습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그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. 잘 버텼다.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. 과거를 심판하지 않습니다. 극복해온 과정을 인정합니다. 친구가 인생을 후회합니다.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. 나는 그런 선택 안 했는데. 이건 친구가 할 말이 아닙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. 누구나 후회는 있어.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. 선택을 존중합니다. 과거를 인정합니다. 그리고 함께 앞을 봅니다. 여러분, 이런 말들이 친구한테 뭘 주는지 아십니까? 신뢰를 줍니다. 이 사람은 날 판단하지 않는구나. 편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. 안정감을 줍니다. 실수해도 괜찮겠다.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겠다.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평생 우정을 만듭니다.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편이구나.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. 그럼 죽을 때까지 남는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? 첫째, 나를 고치려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. 너 이렇게 해야 해. 이런 말 대신 내가 편한 대로 해. 이렇게 말합니다. 둘째,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
내 선택이 틀렸어. 이런 말 대신 내 선택을 존중해. 이렇게 말합니다. 셋째, 침묵해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.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. 아는 걸 모르는 척 해줍니다. 넷째,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는 사람입니다. 그때 내가 이런 말 대신 지금 넌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, 오래된 우정이 뭔지 아십니까? 충고가 아닙니다. 존재를 인정해주는 겁니다. 평가가 아닙니다. 공감해주는 겁니다. 가르침이 아닙니다. 함께 걷는 겁니다.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, 말해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, 바로 이런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.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입니다. 첫째, 평생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말입니다. 아는 걸 모르는 척 해주는 품격이 필요합니다. 둘째, 자식, 배우자, 가정을 평가하는 말입니다. 공감의 대상이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. 셋째, 살아온 인생 선택을 심판하는 말입니다. 내가 맞았지? 이 말 대신 여기까지 온 내가 대단해.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.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지금 떠오르는 친구 한 명 있으십니까? 혹시 오늘 나온 말 중에 하나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? 요즘 연락이 뜸한 친구 있으십니까? 그렇다면 오늘 해보세요. 그 친구한테 연락하세요. 충고 말고요. 평가 말고요. 조언 말고요. 그냥 안부 한마디만 건네세요. 이렇게 말해보세요. 요즘 어떻게 지내? 보고 싶다. 커피 한잔 하자.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만약 상대가 서운해했다면 사과하세요. 그때 내 말이 좀 그랬지? 미안해. 내가 생각이 짧았어.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같으신가요? 1번, 2번, 3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노년의 우정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느냐로 결정됩니다. 오래된 친구는 재산입니다. 지켜야 할 재산입니다. 30년, 40년 함께한 친구, 앞으로 30년, 40년은 못 갑니다. 남은 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내 편으로 남게 하세요. 오늘 그 친구한테 연락해 보세요. 늦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의 우정이 오래 가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주변에 오래된 친구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